새벽 4시 민경채의 저택. 침실의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민경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지섭이 보여준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지섭이는 내 편이야. 그 애가 날 배신할 리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지만 목소리는 떨립니다. 민경채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갑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때 민강유통의 여왕이라 불렸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서랍을 열고 수면제를 꺼냅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을 도로 집어넣습니다. 아니야, 정신 차려야 해. 오늘 주주총회가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경채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지만 그 웃음은 금방 일그러지고 맙니다. 새벽 5시, 그녀는 아버지 민두식 회장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민 회장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민경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입니다. 아버지, 깨어나셔야 해요. 아버지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하지만 민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민경채는 아버지의 손을 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그날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아침 8시 민경채는 저택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자신의 초췌함을 가립니다. 그래, 난 민경채야. 이까짓 위기 정도는. 하지만 그녀의 독백은 초인종 소리에 끊깁니다. 집사가 다급히 올라옵니다. 사모님, 지섭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칩니다. 지섭이가? 빨리 모셔와. 그녀는 서둘러 1층 거실로 내려갑니다. 거실에 서 있는 지섭의 뒷모습을 보며 민경채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갑니다. 지섭아, 이모가 알았어. 네가 날 버릴 리 없다는 걸. 하지만 지섭이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소 한 점 없는 무표정한 얼굴. 민경채의 웃음이 얼어붙습니다. 지섭아? 지섭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모,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모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무슨 소리야?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섭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냅니다. 이건 제 지분 7%에 대한 양도 계약서입니다. 오늘 정오, 이 지분은 백설이에게 넘어갑니다. 순간 민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뭐라고? 지섭은 서류를 소파에 던지듯 놓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모, 97회를 기억하세요? 제가 이모에게 신중하게 가자고 했을 때 이모는 뭐라고 하셨죠?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때 깨달았어요. 이모는 저를 결코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민경채는 황급히 지섭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지섭아, 그게 아니야. 이모가 너무 급했던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지섭은 그녀의 손을 뿌리칩니다. 민경채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립니다. 힘을 합친다고요? 이모는 저를 이용만 하려 했어요. 제 의견은 무시하고 제 자존심은 짓밟고. 지섭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모는 질 게임을 하고 계세요. 백설이는 이미 스텔라장까지 끌어들였어요. 숫자로 봐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예요. 저는 지는 게임에 제 미래를 걸 수 없습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지섭아,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깝습니다. 제발, 나 혼자는 안 돼. 우리는 가족이잖아. 핏줄이잖아. 지섭은 차갑게 고개를 쳤습니다. 핏줄이라고요? 이모는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이용할 도구로만 봤죠. 그리고 이모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오늘 저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는 정장 재킷을 여미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나를 깔본 대가를 치르세요, 이모. 그리고 앞으로 백설의 회장님이라고 부르셔야 할 겁니다. 지섭은 돌아서서 현관을 향해 걸어갑니다. 민경채는 바닥을 기며 그를 붙잡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집니다. 남겨진 민경채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가 의지할 곳은 이제 의식 없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집사와 하인들이 놀라 달려오지만 민경채는 그들을 모두 내쫓습니다. 나가! 다들 나가! 그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소파에 놓인 양도 계약서를 바라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고 결국 찢어버립니다. 하지만 찢어진 서류 조각들은 그녀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민경채는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탈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점점 울음으로 변해갑니다. 같은 시각 백설이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루시아는 큰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문태경이 서류를 정리하며 서 있습니다. 누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분 47%, 완벽한 승리입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태경아, 이상하지 않니? 복수의 정점에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문태경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그건 누나가 진짜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니라 정의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악인이 아니에요. 루시아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정혜? 난 그저 아버지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나와 세리를 벌인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어. 그녀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복수가 끝나도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 잃어버린 20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문태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누나, 오늘 이후에는 누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백설이가 아닌 정루시아로 민강유통의 회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루시아는 고개를 돌려 문태경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오판술 회장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합니다. 루시아 회장님,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오판술은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 병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건 미리 축하하는 샴페인입니다. 오늘 주주총회가 끝나면 우리 제대로 축배를 들어야죠. 루시아는 오판술의 열정에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판술 회장님,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판술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웠을 뿐입니다. 민경채 같은 사람이 민강유통을 운영했다면 그건 재앙이었을 겁니다. 세 사람은 함께 소파에 앉아 마지막 전략을 점검합니다. 문태경이 타블렛을 꺼내 보여줍니다. 주주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측 47%, 민경채 측 28%, 중립 25%, 중립 주주들 중 일부가 우리 편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민경채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오판술이 동의하며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오후 2시 민강유통 본사 대강당. 주주총회가 열리기 30분 전부터 주주들과 임원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기자들도 건물 밖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민강유통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소식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죠. 대강당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좌석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백설의 측, 다른 한쪽은 민경채 측. 하지만 백설의 측 좌석은 빼곡히 차 있는 반면 민경채 측 좌석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미 승부는 눈으로 봐도 명확했습니다. 이 시 정각, 백설이가 문태경,
오판술, 그리고 지섭과 함께 입장합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청년이 민경채를 배신하고 넘어온 지섭이라던데? 핏줄도 믿을 게 못 되는 세상이네. 지섭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루시아 일행이 자리에 앉자 반대편 문이 열립니다. 민경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완벽했던 메이크업은 무너져 있고 정장은 구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중간에 한번 휘청거립니다. 보좌하던 비서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합니다. 민경채가 자리에 앉자 주주총회가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분 현황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들이 띄워집니다. 백설의 측 보유 지분 백설의 본인 22%, 오판술 회장 13%, 지섭 이사 7%, 기타 소액주주 5%, 총 47%. 숫자가 발표될 때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민경채 측 보유 지분 민경채 본인 18%, 김선재 전 이사 5%, 기타 관계자 5%, 총 28%. 회장 안이 웅성거립니다.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스텔라장 펀드의 추가 지분 5%가 백설의 측에 합류했음을 공식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백설의 측 최종 지분은 52%입니다. 52%. 과반을 넘긴 숫자입니다. 이제 민경채가 무슨 짓을 해도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그때 민경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냅니다. 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민경채에게 쏠립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민경채의 목소리가 회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민경채 이사님, 진정하시고 자리에. 하지만 민경채는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단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경비들이 막아서지만 민경채는 미친 듯이 그들을 밀쳐냅니다. 비켜. 다들 비키라고. 결국 그녀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낚아챕니다. 마이크에서 삐하는 잡음이 울립니다. 여러분들은 속고 있어요. 민경채가 소리칩니다. 저 여자는 가짜예요. 백설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요. 주주들이 수군거립니다. 루시아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민경채를 바라봅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민경채는 계속 소리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날 버릴 리 없어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셨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40년 동안 나를 키우셨어. 나한테 모든 걸 가르쳐 주셨다고.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저런 여자한테 회사를 넘길 리 없어. 경비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민경채를 제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 절규합니다. 이건 음모예요. 다 음모라고.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납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거예요. 루시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루시아는 단상을 향해 걸어가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민경채 이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민경채는 루시아를 보자 더욱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끝났다고? 끝난 건 너야. 너 같은 거짓말쟁이가. 그녀는 단상에서 뛰어내려 루시아에게 달려듭니다. 주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경비들이 황급히 민경채를 붙잡습니다. 경비 3명이 달라붙어서야 민경채는 제압됩니다. 그녀는 바닥에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칩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나 경채예요. 아버지의 딸.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회장 밖으로 완전히 끌려나갑니다. 회장 안은 한동안 침묵에 쌓입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장면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때 민강유통의 실세였던 여자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그것은 시청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카타르시스이자 악인의 처절한 최후였습니다. 루시아는 단상에 올라갑니다. 마이크를 정돈하고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강유통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하지만 온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처음에는 듬성듬성 들리던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변합니다. 루시아는 그 박수를 받으며 미소를 짓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단상에 올라 공식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찬성 52%, 반대 28%, 기권 20%. 백설의 씨가 민강유통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회장안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찹니다. 문태경과 오판술이 루시아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넵니다. 지섭도 머뭇거리다가 루시아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루시아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리, 그녀의 딸,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진실들.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오후 5시, 김선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결과를 전해 듣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사님, 백설의 씨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선재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와르르 쓸어버립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유리잔이 깨집니다. 이럴 수가. 다 끝났어. 김선재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는 민경채와 한 배를 탔고 민경채의 몰락은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민강유통에 투자한 돈,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선재는 비서를 노려봅니다. 나가. 당장 나가. 비서가 황급히 사무실을 나가고 김선재는 혼자 남습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책상 서랍을 뒤집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냅니다. 바로 민 회장의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김선재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장부를 펼쳐 내용을 확인합니다. 40년간 민 회장이 숨겨온 비자금, 불법 거래, 탈세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걸로 역전할 수 있어. 백설이든 누구든 이게 터지면 모두 끝장이야. 김선재는 즉시 전화기를 들고 문태경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문태경이 받습니다. 김선재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김선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문 실장, 아니 이제 문 상무라고 불러야 하나? 만나자. 당신과 나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문태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김선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한남동 17번 창고. 8시에 와. 혼자 와야 해.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깁니다. 김선재는 장부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합니다. 문태경,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번엔 내가 이긴다. 이 장부만 있으면 백설이도 루시아도 다 내 손안에 있어.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한남동에 버려진 창고. 이곳은 한때 민강유통의 물류창고였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김선재는 창고 안에서 초조하게 문태경을 기다립니다. 그의 손에는 장부가 들려있고 다른 손으로는 계속 시계를 확인합니다. 8시 5분, 창고 문이 열립니다. 문태경이 혼자 들어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김선재가 반갑다는 듯 다가갑니다. 왔군. 혼자 왔나?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대로 혼자 왔습니다. 김선재는 장부를 흔들며 말합니다. 이게 뭔지 알지? 민 회장의 비자금 장부야. 40년간의 불법 거래, 탈세, 뇌물. 다 여기 있어. 그는 득이양양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백설이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을 거야. 당신도 공범으로 몰릴 테고. 문태경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자는 겁니까? 김선재가 손가락을 펴 보입니다. 50억. 50억만 주면 이 장부는 당신 거야. 그리고 나는 조용히 사라질게. 해외로 나가서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 문태경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웃더니 점점 크게 웃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가 웃긴 거야? 문태경은 웃음을 멈추고 차갑게 말합니다. 김선재 씨, 당신은 정말 끝까지 배우지 못하는군요.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고 2개의 봉투를 꺼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봉투를 김선재에게 던집니다. 김선재가 황급히 그것을 펼쳐봅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이건, 그것은 김선재가 민 회장 납치를 주도했다는 녹취록이었습니다. 민경채와의 통화 내용, 납치범들과의 거래 내역,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태경이 2번째 봉투를 꺼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주식 투자 내역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우리가 조작한 악재 뉴스가 터졌죠. 오판술 회장님과의 공조였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50억 원어치 주식은 문태경이 잠시 멈췄다가 말합니다. 전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김선재는 봉투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문태경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장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3개월 전에 그 장부의 사본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이미 처리했고요. 그럼 이 장부는? 김선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빈총을 들고 있는 셈이죠. 김선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2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중얼거립니다. 다 끝났어. 문태경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김선재 씨, 당신은 민 회장을 납치했고 민경채와 공모해 회사를 농단했으며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김선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문태경을 올려다봅니다. 네가 신고했구나. 문태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김선재 씨, 납치 교사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냅니다. 김선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하지만 경찰 2명이 그를 제압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김선재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김선재는 문태경을 향해 마지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문태경, 너도 행복하지 못할 거야. 너도 결국 똑같은 운명을 맞을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사이렌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창고에 혼자 남은 문태경은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집어듭니다.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는 창고 한쪽의 드럼통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그 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낡은 종이가 활활 타오르며 40년간의 비밀들이 재로 변해갑니다. 문태경은 불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합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같은 시각, 백설이의 펜트하우스. 루시아는 주주총회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와인 잔을 들고 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루시아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게 정말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집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루시아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옆 테이블 위에 액자를 집어듭니다. 어린 세리의 사진입니다. 아직 5살이었을 때의 사진. 해맑게 웃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며 루시아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세리야, 엄마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공 실장입니다. 루시아는 급히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공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루시아 씨, 큰일 났습니다. 루시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경채 측에서 사람을 풀어 세리 양의 정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루시아는 와인 잔을 떨어뜨립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지만 루시아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합니다. 세리가 위험하다고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공 실장이 대답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민경채가 완전히 미쳤습니다.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세리를 이용하려 할 겁니다. 루시아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오는 동안 그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회장 자리, 민강유통, 복수.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세리, 내 딸. 루시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낍니다. 그동안 쌓아올렸던 강철 같은 가면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복수의 여왕이 아닌 한 명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문태경에게 전화를 겁니다. 태경아,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문태경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나? 세리가 위험해. 제발 와줘. 30분 후 문태경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루시아가 창가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누나.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루시아는 돌아서서 문태경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경아, 나 잘못한 거 아닐까? 복수의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 세리를 지켜야 했는데. 문태경은 그녀의 어깨를 잡습니다. 누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주세요. 루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공 실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민경채가 세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 세리의 정체가 밝혀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 이야기를 다 들은 문태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나, 제가 세리를 지킬게요. 루시아는 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정말 지켜줄 수 있어?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합니다. 세리에게는 절대 손가락 하나 못 대게 할게요. 루시아는 문태경의 손을 잡은 채 무릎을 꿇습니다. 태경아, 부탁이야. 제발. 문태경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누나, 이러지 마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루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 복수보다 세리가 중요해. 민경채가 세리를 건드리면 그녀의 목소리가 끊깁니다. 문태경은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옆에 함께 앉습니다. 누나, 세리는 누나의 전부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게 맡기세요. 제가 모든 걸 동원해서 세리를 보호할게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난 몇 년간 복수를 위해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난 회장 자리도 민강유통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세리만 안전하면 돼. 세리만 지켜주면. 문태경은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누나. 세리는 안전할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경호팀을 소집합니다. 지금 당장 어급경호 체제로 전환하세요. 대상은 세리 양입니다. 그는 또 다른 전화를 걸어 사설 보안업체와도 연결합니다. 24시간 CCTV 감시,
이동 경로 실시간 추적, 그리고 경호원 4명을 추가 배치해주세요. 문태경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리를 보호할 계획을 세웁니다. 루시아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정을 찾습니다. 태경아,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동생이자 동지야. 문태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도 누나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나를 지킬 차례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세리가 있을 것입니다. 루시아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세리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너를 지킬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강유통은 백설의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민경채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고 김선재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옵니다. 민두식 회장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루시아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문태경도 함께 동행합니다. 병실 앞에 도착한 루시아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문태경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괜찮으세요? 루시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가 봐야죠. 이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잖아요. 그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서 간호사가 나옵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문태경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저를요? 문태경이 되묻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회장님께서 특별히 문태경 씨를 먼저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루시아는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문태경에게 말합니다. 들어가 봐요. 무슨 일인지. 문태경은 홀로 병실에 들어갑니다. 침대에는 민두식 회장이 반쯤 상체를 일으킨 채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문태경을 보자 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태경아. 민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문태경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갑니다. 회장님, 의식을 되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문태경을 가리킵니다. 앉아라.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문태경은 의자에 앉습니다. 긴장된 표정입니다. 민 회장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엽니다. 나는 평생 너에게 죄를 지었다. 문태경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40년 전 이야기다. 내가 28이었을 때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어. 그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지. 아름답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그녀는 임신을 했어. 나는 너무 기뻤지. 아이가 생긴다는 것,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이. 민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달랐어. 아버지는 나에게 재벌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라고 강요했지. 문태경은 점점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회장님. 민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합니다. 들어라. 끝까지 들어야 한다. 나는 비겁했어. 아버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과 돈을 선택했지. 그리고 그녀를 버렸어. 임신한 그녀를,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민 회장의 목소리가 끊깁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았어.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돈을 보내주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 민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어. 문태경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아이는. 민 회장은 문태경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바로 너야, 태경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첫째 아들이었어.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문태경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닐 겁니다. 하지만 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어머니 이름은 문선이었어.
그리고 너는 문태경. 태경이라는 이름은 네 어머니가 지어준 거야. 큰 빛이 되라는 뜻으로. 문태경은 뒷걸음질을 칩니다. 등이 벽에 부딪힙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없어요. 민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너를 알아봤어. 네 얼굴에서 네 어머니의 모습을 봤거든.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문태경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제가 평생 복수하려 했던, 증오했던 그 남자가 제 아버지였다고요? 민 회장도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하다, 태경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태경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제가 당신을 파멸로 몰아가려 했어요. 당신의 회사를 빼앗으려 했고, 당신의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그게 전부.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게 전부 제 아버지를 향한 거였다니. 민 회장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 비틀거립니다. 문태경은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를 붙잡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민 회장이 반복해서 중얼거립니다. 문태경도 울며 대답합니다. 아버지.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루시아가 문틈으로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도 이제 이해합니다. 왜 아버지가 문태경을 특별히 대했는지, 왜 그토록 그를 아꼈는지를. 민 회장은 문태경을 떼어놓고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줍니다. 태경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서 혼자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문태경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당신을,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민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복수의 성공 뒤에 찾아온 이 잔혹한 진실. 문태경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운명과 마주해야 합니다. 증오했던 남자가 아버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결국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갔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문태경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흐느끼고 민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 사이의 40년 공백은 이제 메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비극적인 진실이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올까요? 여러분은 이 파국 속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흥미진진한 예측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